약혼 본편. 달지 않은 단맛이 만든 건강의 착각. 1. 약혼이 건네는 첫인상. 약혼은 처음 만났을 때 식재료라기보다 설명부터 필요한 존재입니다. 겉모습은 고구마와 비슷하지만 익혀 먹지 않고 생으로 먹는 경우가 더 많고, 맛은 달지만 설탕처럼 직관적이지 않습니다. 아삭한 식감, 배처럼 시원한 수분감, 그리고 뒤늦게 남는 단맛. 약혼은 입안에서 천천히 정체를 드러내는 식재료입니다. 한 번에 이해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들은 이 뿌리에 더 많은 의미를 덧씌워왔습니다. 이번 여정에서는 왜 약혼이 건강식으로 불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그 인식이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함께 따라가 보려 합니다. 약혼의 기원. 뿌리채소였던 남미의 식량. 약혼은 안데스 산맥 지역에서 오랜 시간 재배되어 온 뿌리채소입니다. 감자, 옥수수와 함께 고산지대 사람들의 일상 식량이었고, 특별한 약용 작물이라기보다 저장성과 수분 공급에 유리한 작물이었습니다. 약혼의 가장 큰 특징은 에너지원이 아닌 형태의 단맛입니다. 전통적으로 약혼은 갈증을 해소하거나 식사 사이에 씹어먹는 뿌리였지, 당을 보충하기 위한 식재료는 아니었습니다. 즉, 약혼은 처음부터 건강식이 아니라 생활 속 채소에 가까운 존재였습니다. 3. 우리가 아는 약혼. 혈당, 장 건강, 그리고 단맛. 약혼이 세계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한 계기는 명확합니다. 달지만 혈당을 크게 올리지 않는다는 인식입니다. 약혼의 단맛은 주로 프락토올리고당에서 나옵니다. 이 성분은 소장에서 대부분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미생물의 먹이가 됩니다. 이 특징은 곧바로 당뇨식, 다이어트 식품, 장 건강 식재료 라는 이미지로 확장되었습니다. 약혼은 그렇게 먹어도 되는 단맛이라는 상징을 얻게 됩니다. 4. 슈퍼푸드가 된 이유. 현대 식단이 만든 자리. 약혼이 슈퍼푸드로 불리게 된 과정은 이 식재료 자체의 변화라기보다 사람들의 식단이 바뀐 결과에 가깝습니다. 정제당은 줄여야 하고, 칼로리는 계산해야 하며, 혈당과 장 건강은 늘 관리 대상이 된 시대. 현대의 식탁은 끊임없이 덜 먹고도 괜찮은 이유를 찾고 있었습니다. 약혼은 바로 그 질문에 가장 부드럽게 답하는 재료처럼 보였습니다. 달지만 설탕이 아니고, 탄수화물이지만 흡수가 다르고, 먹는 순간 죄책감이 덜한 단맛. 이 세 가지 조건은 약혼을 단순한 뿌리채소에서 기능을 기대하는 식재료, 즉 슈퍼푸드의 자리로 밀어올립니다. 여기에 미디어와 정보 소비 방식의 변화가 더해집니다. 혈당을 올리지 않는 단맛, 장에 좋은 자연식, 당뇨 환자도 먹을 수 있는 뿌리채소라는 문구들은 짧고 강하게 소비되며 약혼의 이미지를 빠르게 고정시켰습니다. 이 과정에서 약혼은 먹는 음식이 아니라 관리하는 식재료로 인식되기 시작합니다. 식단 조절이 일상이 된 사회에서 약혼은 맛보다 의미가 먼저 설명되는 재료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먹는지보다 왜 먹어야 하는지가 먼저 등장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지점에서 한 가지 균열이 생깁니다. 약혼은 어디까지나 채소인데, 사람들은 어느 순간 약혼에게 기능의 책임을 맡기기 시작했습니다. 혈당 관리, 장 건강, 체중 조절. 이 모든 기대가 한 뿌리 채소에 동시에 얹히면서 약혼은 점점 좋은 식재료가 아니라 좋아야만 하는 식재료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약혼이 슈퍼푸드가 된 이유이자 동시에 가장 조심해야 할 지점입니다. 약혼은 현대 식단이 만든 빈자리를 채운 재료이지, 그 식단 자체를 해결해주는 존재는 아니기 때문입니다. 5. 우리가 잘 모르는 약혼. 생으로 먹는 단맛의 조건. 약혼은 조리 방식에 따라 완전히 다른 식재료가 됩니다. 생으로 먹을 때 약혼은 아삭하고 시원하며 은은한 단맛을 냅니다. 이 상태에서만 약혼의 특징이 가장 잘 살아납니다. 하지만 열을 가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프락토올리고당은 열에 약하고, 가열시 단맛은 줄고 물컹한 식감이 남습니다. 약혼이 생식용 이미지로 굳어진 이유도 여기에 있습니다.
약혼은 조리 기술보다 섭취 방식이 중요한 식재료입니다. 6. 조심해야 할 약혼의 기본 성격. 건강 이미지의 그늘. 약혼은 오랫동안 착한 단맛으로 소개되어 왔습니다. 달지만 설탕이 아니고 먹어도 부담이 적으며 건강을 해치지 않는다는 인식이 먼저 자리 잡았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 이미지가 약혼을 가장 쉽게 오해하게 만드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약혼의 단맛을 만드는 프락토올리고당은 우리 몸에서 거의 흡수되지 않고 장으로 내려가 발효되는 성질을 가집니다. 이 특성은 분명 장 건강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만 동시에 양에 매우 민감한 성분이기도 합니다. 섭취량이 많아지면 장내 발효가 과도해지고 복부 팽만, 가스 생성, 묽은 변이나 설사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특히 평소 장이 예민한 사람에게는 이 반응이 더 빠르게 나타납니다. 문제는 약혼이 달지 않은 단맛이라는 이유로 섭취량의 경계가 쉽게 무너진다는 점입니다. 설탕은 조심하지만 약혼은 괜찮다고 생각하는 순간 약혼은 채소가 아니라 사실상 기능성 당질 식품처럼 소비되기 시작합니다. 이 현상은 약혼즙, 농축액, 분말 형태에서 더욱 두드러집니다. 자연 상태의 약혼은 수분과 식이섬유가 함께 작용하지만 가공 과정에서는 이 균형이 쉽게 깨집니다. 단맛과 기능만 남고 조절의 기준은 사라집니다. 또 하나의 오해는 약혼이 혈당을 관리해준다는 인식입니다. 약혼은 혈당을 급격히 올리지 않을 수는 있지만 혈당을 낮춰주거나 대사 기능을 대신해주지는 않습니다. 이 차이를 놓치면 약혼은 건강을 돕는 식재료가 아니라 건강을 위임한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약혼은 많이 먹어도 되는 재료가 아니라 의식하며 먹어야 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식사 중 일부러 다른 식재료와 함께 천천히 소량 섭취할 때 약혼은 가장 본래의 역할을 유지합니다. 약혼의 위험성은 자극적인 부작용이 아니라 괜찮을 것 같다는 느낌에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느낌이 오래 지속될수록 식재료는 기능으로 오해받고 식단은 균형을 잃기 쉽습니다. 7. 실제 음식 속의 약혼. 기대보다 조용한 자리. 약혼은 슈퍼푸드로 불리지만 막상 실제 식탁에서의 위치는 생각보다 조용합니다. 광고나 정보 속에서 떠올리는 모습과 달리 약혼은 요리의 중심에 서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약혼은 맛으로 요리를 이끄는 식재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혼의 단맛은 은근하고 식감은 아삭하지만 방향성이 뚜렷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단독으로 사용할 경우 맛있다기보다는 의미가 있다는 인상이 먼저 남습니다. 실제 음식 속에서 약혼은 주로 대체 역할로 사용됩니다. 샐러드에서는 사과나 배 대신 들어가 수분감과 단맛을 보완합니다. 이때 약혼은 맛을 주도하지 않고 다른 재료의 인상을 흐리지도 않습니다. 김치나 피클로 가공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약혼의 단맛은 발효 과정에서 점차 옅어지고 아삭한 질감만 남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약혼은 주재료라기보다 식감과 이미지를 담당하는 역할에 머무릅니다. 음료나 주스 형태에서도 약혼은 단독으로 쓰이기보다는 다른 재료 사이에 섞여 등장합니다. 이 경우 약혼은 맛을 설명하기보다 첨가되었다는 사실 자체가 의미가 됩니다. 이 지점에서 한 가지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약혼은 활용폭이 넓어서 슈퍼푸드가 된 것이 아니라 기대가 커서 그렇게 불리게 된 식재료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약혼은 요리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는 재료라기보다 식단의 성격을 설명하는 재료에 가깝습니다. 이 식사가 가볍다는 것, 이 선택이 관리 중이라는 것, 이 음식이 의식된 결정이라는 것을 조용히 보여주는 역할입니다. 실제 식탁에서 약혼은 맛을 남기기보다는 의도를 남기는 재료로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점이 바로 약혼을 둘러싼 인식과 현실이 엇갈리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8. 사회적 인식의 변화. 자연당이라는 말이 만든 거리. 약혼을 둘러싼 인식의 변화는 이 식재료가 널리 사용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어떤 말로 설명되기 시작했는가와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야코는 어느 순간부터 채소가 아니라 자연당, 착한 단맛, 안심해도 되는 단맛이라는 언어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이 표현들은 과학적 설명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감정을 먼저 설득하는 말에 가깝습니다. 설탕은 나쁘고 자연은 좋으며 자연에서 온 단맛은 괜찮을 것이라는 간단하고 편안한 공식이 만들어집니다. 이 과정에서 야코는 먹는 재료라기보다 선택의 이유가 되는 재료가 됩니다. 식단을 조절하고 있다는 느낌, 몸을 관리하고 있다는 확신, 죄책감을 덜어내는 명분. 야코는 그 모든 감정을 하나의 뿌리 채소에 담아내는 상징이 됩니다. 문제는 이 인식이 야콘을 실제보다 더 멀리 데려간다는 점입니다. 야콘은 분명 흥미로운 식재료이지만 그 효능은 맥락 속에서만 의미를 가집니다. 그러나 사회적 언어는 맥락을 생략한 채 결과만 남깁니다. 혈당에 좋다는 말은 혈당을 관리해 준다로 바뀌고 장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설명은 장에 좋다로 단순화됩니다. 이렇게 단순해진 문장은 소비를 빠르게 만들지만 이해를 깊게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야코는 점점 식재료가 아니라 기대의 대상이 됩니다. 무엇을 얼마나 먹는지보다 먹었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해지는 순간입니다. 이것이 바로 야콘을 둘러싼 사회적 인식의 변화가 남긴 가장 큰 흔적입니다. 야콘은 변하지 않았지만 야콘을 바라보는 언어와 기대는 분명 달라졌습니다. 9. 야콘과 함께할 때 조심해야 할 조합. 기능보다 맥락. 야콘은 대부분의 식단과 큰 충돌 없이 어울리는 식재료처럼 보입니다. 맛이 강하지 않고 향이 도드라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바로 그 특성 때문에 야콘은 언제 무엇과 함께 먹느냐가 더 중요해집니다. 가장 먼저 조심해야 할 경우는 공복 상태에서 야콘을 단독으로 섭취하는 상황입니다. 야콘의 프락토올리고당은 장에서 빠르게 발효되기 때문에 공복에는 복부 팽만감이나 불편함이 쉽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특히 아침 공복에 야콘즙이나 슬라이스를 대량 섭취하는 방식은 가벼운 시작이라는 인상과 달리 위장에는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미 식이섬유가 충분한 식단과의 중복입니다. 현대인의 식단에는 귀리, 치아시드, 아마씨, 각종 채소와 발효식품이 함께 들어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 약혼까지 더해지면 장에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 과한 것으로 반응할 수 있습니다. 약혼은 부족을 채워줄 때 의미가 있고 이미 충분한 상태에서는 굳이 더할 필요가 없는 재료입니다. 세 번째로 주의해야 할 조합은 약혼을 기능성 형태로만 소비하는 경우입니다. 약혼즙, 농축액, 분말은 자연 상태의 약혼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수분과 섬유의 균형이 깨진 상태에서는 섭취량 조절이 훨씬 어려워집니다. 특히 단맛이 강화된 제품은 자연당이라는 인식 때문에 무의식적으로 반복 섭취되기 쉽습니다. 이때 약혼은 식재료가 아니라 사실상 기능성 당질로 작용합니다. 또 하나의 주의점은 약혼을 식사의 중심에 두는 방식입니다. 약혼은 어디까지나 보조적인 역할에 어울리는 식재료입니다. 주식이나 주요 에너지원처럼 사용하면 포만감은 생길 수 있지만 영양의 균형은 쉽게 무너집니다. 약혼이 가장 안전하고 자연스러운 자리는 다른 식재료 사이입니다. 단백질, 지방, 채소가 함께 있는 식사 속에서 약혼은 자신의 역할을 넘어서지 않습니다. 결국 약혼과의 조합에서 중요한 것은 무엇을 피해야 하는가보다 어디까지 기대하지 말아야 하는가에 가깝습니다. 약혼은 잘못 먹으면 위험한 식재료가 아니라 잘못 기대하면 균형을 잃게 만드는 식재료입니다. 10. 약혼과 궁합이 좋은 순간. 약혼이 가장 편안한 자리는 분명합니다. 잎채소 샐러드에서 약혼은 단맛과 수분감을 더해줍니다. 요거트나 견과와 함께할 때는 산미와 고소함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합니다. 이때 약혼은 주인공이 아니라
균형을 맞추는 조연에 가깝습니다. 11. 약혼이 남기는 여운. 단맛보다 인식이 남는 식재료. 약혼은 맛보다 어떻게 먹어야 할까를 먼저 떠올리게 하는 식재료입니다. 이 뿌리는 혀보다 사람들의 생각에 더 오래 남습니다. 12. 달지 않은 단맛의 끝에서. 약혼은 분명 흥미로운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그 가치는 과장된 기대가 아니라 정확한 이해 위에서 드러납니다. 자연스럽지만 무조건적이지 않은 단맛, 건강을 돕지만 대신해주지는 않는 역할. 다음 식재료의 여정에서도 우리는 이렇게 유행 너머의 진짜 모습을 함께 들여다볼 예정입니다. 맛있는 식재료 여행은 오늘도 계속됩니다.